개의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앉아 계셔서 질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예.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셔야죠. 거부권 행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앉아 계셔서 질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아니 저희 양곡관리법이 한번 사실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이고 이번에 다시 재개정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예. 또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셔야죠. 거부권 행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의무조항을 발동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은 좀 더 그와는 좀 다른 약간의 좀 더 다른 최저 가격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거부하시면 사실은 총선에서 들어간 민의를 거부하는 거죠. 5월 2일 본회의에 바로 부의를 하시는 그거는 저희들은 여기까지고요. 그거는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서 할 겁니다. 네. 혹시 안건이 분리가 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앞으로 절차를 좀 어떻게 할지 최종plan 할것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대로 가급적으로 하되 안건 변경 처리를 통해서 의사 일정 확보할 수 있다라고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원내대표가 아마 여당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잘 할 거라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현명하게 여당 원내대표하고 잘 상의할 거라고 봅니다. 동일 법안을 그대로 다시 재의결한 것이 아니라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그 여당에서 굉장히 그 반대가 심했던 의무조항을 그 제외하고 삭제하고 그걸 보완하는 방식의 아까 유승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격 안정 제도를 좀 탑재해가지고 개정안을 좀 수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안을 그대로 다시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 수정했는데 지난 2월 1일 날도 여당 쪽에서 반발해서 회의에 불참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의무조항을 삭제해서 여당에도 뭐 협조를 얘기를 여당의 시각은 일관되게 이 시장에 대한 그 정부 개입이라든가 그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채소 가격 안정제라든가 가격 안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법제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양곡에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미 이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 법령으로 제도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앞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1995년 이후에 실질 소득이 56%나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 소득이 안정이 안 돼서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업 유지를 위해서는 농가 소득이 안정돼야 되죠. 왜냐하면 원래 내가 심으면 이 심은 작물이 1,000원이라면 1,000원이 갈 건지 900원에 가면 800원이 되어지면 내가 1,0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1,000원인데 원가가 1,000원인데 뭐 500원도 안 되고 이렇게 가격이 폭락되어지면 결국은 그 농업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려서 농가들이 이제 심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과일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과일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기후 이제 변화에 따르는 이상 기온에 따른 대응도 있지만
그런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농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농가소득 안정을 꾀하는 것이 농업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농산물 가격 안정제법은 물가를 잡는데도 도움이 되고 농민의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충분히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제공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도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저렴하게 또는 적정하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수입으로만 때우려 버리는 게 아니라 자체 적정한 농산물 생산 공급 기반이 구축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WTO 체제 30년 동안 오면서 자꾸 줄어들고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후위기까지 오면서 농산물이 충분히 생산돼서 수급이 안정화되는 것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제법이 도입되면 충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가 있고 농민에게 소득도 보장될 수 있는 이 지점을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제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기자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농가 소득 안정은 뭘로 할 거냐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네. 지금 이 법을 취지하는 의미와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바꿔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민들은 지금 마트에 가보시면 아마 아시죠? 지금 채소값이라든지 과일값이라든지 얼마만큼 폭등이 돼 있는지. 근데 가격 수급과의 문제가 아니라 또 유통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예, 맞습니다. 가격 안정 소득, 이 농가 소득만 안정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지점을 같이 접점을 찾아낼 필요가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과값이 평상시에는 5만 원 미만, 그러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 이 사이가 정상적인 가격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생산 기반이 파괴돼서 결국 농민들이 사과 농사를 점차 기피해 나가는 이런 이 원인들이 가장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성건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안정화돼야지 수급이 안정됩니다. 가격이 불안하면 수급이 굉장히 거기에서부터 생산 농가들이 흔들리고 줄어들다 보니까 채소 가격도 폭등하는 것이고 사과 가격도 폭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은 생산자에게만 유리한 가격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은 예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이죠. 그게 되면 수급이 일정히 이 공급이 되는데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점차 농촌에서 사람이 이탈하고 생산 면적이 줄어들고 이런 결과가 결국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 핑계대고 또 하나는 외국 수입 농산물로 대체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는 총재까지 엊그제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격 안정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수급의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다 같이 보호받는 그런 제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가락시장의 오프라인에 있는 가락시장의 어떤 유통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온라인 도매 시장 그 법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경매법을 통과시킨 게 있어서 이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되게 되면 사실 직판이 활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오프라인을 개혁하는 거,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유통 구조가 점진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에서의 폭리를 줄이는 부분을 적정하게 조정해 가는 것이 우리 당의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온라인 경매법은 통과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지금 양곡관리법이랑 오늘 본회의 도입이 가결됐을 경우에는 22대 때 재추진을 할 계획인지 재추진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거부된 원안 수준으로 다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안처럼 진행을 할 건지 계획이 되죠. 일단 지금 추진을 하고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22대가 되어지면 또 22대에서 판단해야 되지만 관련되어진 법안과 정책은 추진돼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주신 말씀들 저희들이 또 법을 시행해보고 또 보완할 거 있으면 저희들이 잘 보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건 우리 국회 그 법사위라는 괴물 같은 행위를 하는 그 위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번에 그 부의 요구한 4가지 법안 전부를 아마 그 붙들고 싶었던 것보다는 뭐 한두 가지 그것 때문에 전체를 그 법사위에서 심의하지 않았던 건데 이 법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물론 그 법을 기초해서 법안을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 그걸 입법처에서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올린 법안입니다. 근데 이걸 법사위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 놔두면 뭐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각자 판단해야 되는 의미에서 60일 지난 후에 우리가 가져다가 부의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법안도 법안이지만 제도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부의 요구의 건을 농해수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